한전 송전탑 공사에 대한 보상금으로 마을에 지급된 돈을 개인이 마구잡이로 써버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전 송전탑 건설을 위한 마을 발전 기금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농촌 마을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2 이전의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이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진단해봅니다. 남북간 신공항 추진위원회가 오늘 창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신공항 입지를 빨리 선정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청도군에 있는 일부 마을이 송전탑 건설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전과 주민 간의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한전 측이 지급한 보상금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송전탑 건립에 따른 보상금 수억 원이 전혀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전탑 건설을 두고 지난 2009년부터 한전과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청도군 각분면과 풍광면 일대. 34만 5천 볼트의 고압선이 지나가는 공사에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며 보상을 요구했고 송전탑이 지나는 15개 마을 중 14개 마을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토지 보상금과 별도로 각 마을마다 평균 2억 원 안팎의 돈이 장학금이나 마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9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은 풍광면의 한 마을에서 보상금의 반 이상이 엉뚱하게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전의 지원금으로 설립된 풍북장학회 이사장 차모 씨가 5억 원을 수익사업에 쓴다며 장학회 기금으로 돌린 뒤 6천만 원을 청도군의회 의장에게 4억 1천만 원은 자신의 동업자 B 씨에게 건넨 겁니다. 그런 건 내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예, 내가 그런 내용 모르겠고 오늘 어디 멀리 나와야 있으나 보이기에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돈을 받은 동업자는 돈을 빌렸을 뿐 문제가 없다면서도 차용증을 썼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고 청도군의회 의장은 개인 간의 거래였을 뿐 공금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혹시 그 차용증 있습니까? 없어요. 기간이 다 지나가도 다 없었습니다. 돈을 빌린 사실은 있죠. 그런 이야기 해야 됩니까? 이에 대해 한전 측은 해당 마을에 지원한 돈 9억 5천만 원은 마을 공동명의로 땅을 사라며 내규에 따라 집행했고 5억 원이 엉뚱한 데 쓰인 것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알았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돈을 지원했는지와 문제의 5억 원이 오가는 과정에 대가성은 없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이 송전탑 보상금을 둘러싼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받아야 한다, 받아서는 안 된다.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맞서면서 등을 돌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도군 각북면 3평 1, 2마을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모였습니다. 한전이 마을을 관통해 지을 예정인 송전탑 건립을 두고 그동안 건립 반대를 외치다 찬성으로 돌아선 일부 주민들의 변심에 울분을 토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송전탑 건립을 갑자기 찬성하게 된 데는 한전이 제시하는 발전기금 1억 7천만 원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철탑을 짓고 있는 할머니들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 땅, 내 고향을 지키겠다고, 내 땅 지켜서 내 자식한테 물려주겠다고 1억 7천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송전탑 건립 찬성 주민들은 다른 14개 마을과는 달리 자신들의 마을만 반대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세를 거르지 말자고 주장합니다. 동네에서는 다수의 동민들이 그럴 것 같으면은 이미 이게 참 우리 마을을 관통할 것 같으면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송전탑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온 평온했던 농촌마을 주민들을 원수 사이로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도심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송전탑 건설이 결국 농촌마을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K2 이전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디로 옮길지를 결정하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이 검토를 통해 압축해놓은 것으로 알려진 K2 이전 후보지는 3곳입니다. 그동안 후보지로 거론되어 예천군을 보면 경제 발전을 위한 기대감과 함께 소음 피해를 당해온 주민들의 거부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민 투표가 K2 이전의 필수 전제 조건이란 점을 감안하면
최대 난관은 이전지 선정이 될 전망입니다. 군공항을 선뜻 받을 만한 명분과 실리를 이전지에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피해 지역은 충분한 주민들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주민들 의견 수렴도 많이 하고 이해를 시켜서 해야. 이 때문에 이전지 지원 계획을 세울 때 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격이 비슷한 국책 사업과 연계를 시킨다면 이전지 선정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습니다. 경주 방패장 사례들과 같이 대형 국책 사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꾸준히 한번 협의를 해보고 또 사례 연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재정이나 사업 추진 능력이 검증된 시행자를 끌어들여야 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K2 지역의 값어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시급한 당면 과제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등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치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에 마냥 들떠있기에는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너무나 많습니다. K2 이전을 위한 작업은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남북권 신공항 건설 추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자 영호남 단체들이 오늘 경남 창원에서 신공항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경남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신공항 건설 배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제주 신공항 우선 순위 발언, 새 정부 들어 남북권 신공항 건설 추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면서 영호남 단체들이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추진위원회는 토론회를 갖고 이른바 경남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제2관문공항으로서 남북권 신공항에 조속한 건설, 2014년 지방선거 전 신공항 입지 선정,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신공항 건설 공약 재확약과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습니다. 국가 100년 대계는 국책 사업이 정적인 도구로 쓰여져 왔고 또 이용당해 왔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분명히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 전에 결정이 안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문기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 선정을 촉구했습니다. 윤대식 영남대 교수는 지난 2011년 당시 입지 후보 평가에서 밀양과 가덕도 모두 집안조사 등 기초조사 미흡으로 건설 비용 산정이 부실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느 지역도 이를 수용하지 못해 지역 간 극한 대립을 불러왔다며 지난 2011년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실한 평가 그리고 어느 지역도 승부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이번 기회에 구축을 해야지 옳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권 신공항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침묵,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이 문제의 조기 매듭을 바라는 지역 관련 단체, 여기에 지역 간 갈등 최소화라는 숙제까지 더해지면서 남북권 신공항 건설은 예측 불가능한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구미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에 2009년에 폐쇄된 대구지방환경청 구미사무소 신설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산업단지 안에 환경, 노동, 소방, 가스, 안전 등 화학사고에 대비한 예방 및 특별구조팀 구성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설치된 대구 고용노동청 산하 중대산업재해본부에도 인력과 장비 보강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유독가스 누출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는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오늘 도청에서 유해 화학물질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공조체계 구축 등의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찾기로 하고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매뉴얼과 유관기관별 역할도 점검했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비자금 수사를 위해 대우건설 사장 A씨를 지난달 8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한 달이 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A씨가 유력인들을 만나 구명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이 때문에 수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또 횡령과 뇌물 공여 혐의로 고발당한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도 지난달 4일 조사를 끝낸 뒤 아직도 적용 법률을 검토 중이라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례적으로 수사를 길게 끌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 경북 행복드림 다짐 행사를 열어 도와 시군의 로고가 새겨진 스카프를 착용하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국민 대통합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경북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행사 후 가진 도지사 시장군수 정책 간담회에서는 올해 도정 방향과 역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도와 시군의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의 외국인 소유 토지가 35만 제곱미터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 충북, 강원에 이어서 네 번째 증가폭으로 경북의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는 3,544만 제곱미터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대구 지역의 외국인 소유 토지는 1,817제곱미터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와 대전시에 이어 세 번째로 적습니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3호선 교각을 예술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관할지자체가 지역의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술가나 미술관, 기업체 등에도 공간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아 5월에 대상자를 선정한 뒤 내년 8월까지는 현장 디자인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 김재현 의원이 담배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담배값 인상액 가운데 건강증진기금의 비율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금연사업 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국 67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83개 향토산업 육성 사업을 평가한 결과 영주시 고구마 산업과 울릉군 선백리향 육성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2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부진 사업장에게는 특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봄철 산불 방지 활동을 강화합니다. 대구시는 구군과 함께 산불 상황실 근무를 강화하고 감시원과 공무원으로 산불 방지 활동 지역 책임제를 운영하는 한편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 조심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해가 진 뒤에도 1시간 동안은 감시 인력이 현장에 있도록 하고 취약지에는 야간 순찰과 경찰 합동 순찰도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산불 현장에 진화 헬기가 최대한 빨리 투입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 헬기 2대와 임차 헬기 3대를 비상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